안녕하세요. 애터미 쏙쏙TV의 서은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홍삼이에요. 애터미에도 홍삼이 나와요 하실 건데, 애터미에 홍삼이 이제 홍삼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밤이 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서 손으로 요렇게 하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은단이었어요. 지금도 은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밤마다 은단을 이렇게 3알씩 4알씩 식구들 돌아가면서 다 주셨는데, 그러다가 평소 보다가 한 몇 알 더 들어오면 막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삼도 이렇게 은단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되었다, 알갱이처럼 되었다 해가지고 이름을 홍삼단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된 거는 뭐 알갱이 모양, 뭐 비드, 우리 비즈 공예할 때 구슬을 꿰는 거잖아요. 구슬 모양, 알갱이, 단 모양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그냥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특허를 2건이나 받았어요. 특허를 2건이나 받았는데, 그게 어떤 걸로 받았냐면, 첫 번째가 홍삼 농축액을 가지고 알갱이 모양으로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고, 또 하나는 다른 부형제, 다른 여기 첨가물도 집어넣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동그란 환으로 잘 만드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가지의 특허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거는 한국 최초뿐이 아니라 전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하기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첨가물이 일체 안 들어가고요, 100% 원액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술이 나오냐 하면은요, 이렇게 탱크가 있어요. 이렇게 탱크에 이 홍삼 농축액 원액을요 200kg 정도를 넣는데요. 그럼 이게 이렇게 여기 있는 기계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 내용물이 여기로 가겠죠. 가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열풍이 나와요. 바람 풍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여기 이제 농축액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회전을 막 하는데, 열풍에 의해서 건조가 되면서 회전을 하는데, 얼만큼 하냐면요, 열풍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데 거의 36시간 동안을 회전을 시켜, 이 안에서. 그러면 이 농축액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막 회전을 하다가 얘네들이 놀라가지고 지네들끼리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글동글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그 크기만큼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빠지는 거고, 또 좀 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또 다시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또 막 돌리면 거기서 또 동글동글한 조그만 우리가 필요한 그 규격대로 나올 때까지 거기서 회전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이요, 여기 이제 특허를 받은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 홍삼단을 확대해서 이렇게 잘라 본 거예요. 잘라 보면은 안에는 이렇게 100% 홍삼 농축액 분말이 97% 들어있고요. 근데 바깥에는 100% 홍삼 분말을 해갖고 여기 요 부분에 이제 껍데기 부분에 코팅을 해놨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이제 크기가요 한 1.2mm에서 1.7mm였어요.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근데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작은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얼마나 작아졌냐면요, 0.8mm에서 1mm 정도 되는 크기로 굉장히 더 작아졌어요. 저 진짜 제가 집에 있는 좁쌀하고 비교해 봤는데 홍삼 알갱이가 훨씬 작죠. 이게 0.8에서 1mm, 그다음에 진알 녹아서 먹기도 좋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도 더 잘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찬물에도 잘 녹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30% 들어있고 여기에 30%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2달치인데 이렇게 30개씩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고, 하나를 꺼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요 그냥 먹는 분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입에 툭 털어놓고 침으로 이렇게 남겨서 드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써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요 이렇게 이러면 싹 녹아요. 홍삼단을 한 포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당을 넣어요. 그냥 한번 먹어볼까?
홍삼이니까 쓰긴 쓴데요. 보통 홍삼 농축액에는요, 수분이 30%, 40%가 들어있대요. 근데 우리는 수분을요, 7% 이하로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열풍 건조를 막 시키면서 거의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를 했다고 봐도 된대요. 물기가 많이 있으면 부패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보존료를 집어넣어요. 그게 식품 첨가물인데 몸에 뭐 그다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식품 첨가물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애터미 거는 이렇게 수분을 거의 다 날려버려서 그런 식품 첨가물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고형분 93%라는 말이 있어요. 고형분 93%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홍삼 여기 이제 홍삼 알갱이에 수분을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리고 남는 그 정말 그 원물 그거가 몇 퍼센트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93%라는 소리는 아주 진하다라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제가 많은 것들을 요번에 봤는데 고형분이 전부 다 60 몇 %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낮은 것도 많고. 여러분 우송대학교 아세요? 거기에 학교 안에 벤처기업으로 이제 주식회사 홍삼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유명 백화점으로도 납품을 하고 또 이제 아시아나 기내 면세점에도 납품을 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도 이게 가지고 좋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판로 개척이 안 돼서 판매가 좀 저조하고 있던 차에 여러분 이제 해모임 개발하신 변명우 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고 변명우 박사님이 그때 원자력 연구원의 생명공학팀의 소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또 우송대학교의 교수로 가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애터미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애터미에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이제 이 주식회사 홍삼단을 인수를 했는데 세상에 애터미에서 팔기 시작하면서요. 거의 1년에 3억, 4억 하던 매출이 30억, 40억 막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량을 이 학교 시설, 이 학내의 우송대학교 안의 시설로는 감당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애터미에서 이 주식회사 홍삼단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60억, 70억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하고 공주라는 곳에 정안이라는 곳에 홍삼단 주식회사를 건물을 짓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팔게 된 거예요. 국내에서도 많이 먹고 수출 이제 애터미 지사가 나온 곳에 수출도 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작년에 2020년도에요. 12월 5일 날 주는 그 무역의 날, 12월 5일 그 무역의 날에 100만 불 수출탑을 탔대요. 1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그 정도 수출탑을 탔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재작년 거에 이제 그 매출이니까 아마 올해 2021년도의 겨울에는 500만 불 수출탑을 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처음에요. 이제 이 홍삼단을 만들 때 6년근 홍삼을 해야 되나 4년근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인식에 6년근만 이렇게 선호하고 4년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근이 안 좋다고 하면 무조건 6년근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논문들과 여러 박사님들이 연구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효능 면에서 4년근이나 6년근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4년이 될 때까지 그 좋은 성분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4년이 됐을 때 절정을 이룬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청년이죠. 절정을 이루다가 이제 6년째가 되면은요. 이 4년부터 6년까지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때는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약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제 재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굳이 6년근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지구 온난화도 오고 또 재배 기술이 좋아지면서 4년만 재배해도 예전에 그 6년을 재배했을 때 완성된 그 효능과 거의 비슷하더라. 이제 그런 결론을 얻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기능 성분을 내가 크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4년근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기능 성분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홍삼은
우리나라 많은 건강기능식품 중에 36%를 차지하는 게 이 홍삼이라고 합니다. 인삼을요, 그냥 캐면은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삼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껍데기를 뺏겨서 말리면 백삼이 되고요. 껍데기를 뺏기지 않고 그거를 그냥 씻은 다음에 쪄요. 증기에다 찐 다음에 또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그게 이제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홍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홍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찌고 말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요. 그 인삼에 들어있을 수 있는 그 독성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좋은 성분들이 막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있었던 것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분도 굉장히 더 많아지고 홍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보통 식물에 사포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사포닌은 식물 뭐 도라지에도 들어있고 이 사포닌이 그 이제 우리 어디에서 이름이 됐냐면 소프이라고 핸드소프 할 때 소프이 비누잖아요. 그 비누는 거품을 내면서 더러운 걸 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포닌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이제 배출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소업이란 데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사포닌이 되었는데 이렇게 흔들면 유달리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요. 이 사포닌 성분이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세숫비누처럼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비누처럼 이렇게 거품이 나는 비누처럼 이런 이렇게 유해 물질을 이렇게 씻어내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거품이 엄청 많아요. 거품이. 특히 인삼이나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을요, 인삼, 홍삼이 영어로 진생이거든요. 그래서 진세노사이드라고 해서 홍삼 제품에는요, 이 정말 중요한 핵심 성분 진세노사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성분이 여기에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알지? 홍삼 알지? 진세노사이드 알지? 할 때 RG1, RB1 더하기 또 RG3 이렇게 3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되고 이거의 합을 여기다 표기를 꼭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하루 1일 섭취량이 3mg에서 80mg 사이면 된대요. 근데 우리 애터미 거는 3개 합이 20mg 1g 안에 1g은 우리 거 이거 한 포예요. 이거 한 포 안에 이 한 포 안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20mg이 들어있어서 1일 섭취량이 3mg인데 20mg이면은 거의 7배 이상 여기에 이제 넣어놨습니다. 보통 다른 제품들 보면요, 보통 뭐 16.4mg 아니면 뭐 4mg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아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효능을 일으키는지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효능이 5가지라고 합니다. 그 이제 5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면역력 증진. 이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홍삼을 첫 번째로 치는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먹잖아요. 우리 몸에 유해물질, 나쁜 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막아주고 제거해주는 그런 힘이 면역력인데 이 홍삼을 이걸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염증 같은 것도 많이 줄여주고 감기 같은 것도 좀 덜 걸리겠죠. 왜냐면 이런 유해 물질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감기 같은 것도 좀 많이 덜 걸리는데 도움도 주고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이거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많이 움직이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몸에 젖산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젖산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일부가 또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게 쭉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면서 전신에 피로하게 되는 거죠. 이 진세노사이드가 젖산의 농도를 낮춰줘서 만성 피로라던가 그런 근육통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감소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준대요. 혈류의 흐름,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 혈소판은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이제 혈소판이 이제 모여서 그게 이제 응집이 되는 거잖아요. 응고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머릿속에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은 제가 징코 할 때 얘기도 했었고, 징코앤낫도 할 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저도 까먹어요. 왜냐면 저도 그 전에 한 거를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제 거 동영상을 다시 돌아보면서 '아 이랬구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뭐 기억을 담당해 주고 신경을 잘 전달하는 물질 그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데 이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되니까 인제 기억력이 개선이 되니까 학습 능력 애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어르신들 이제 치매 같은 것도 많이 감소시켜 주겠죠. 뭐 그런 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해 줘요. 우리 몸에 이제 활성산소, 나쁜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를 많이 제거를 해 주고 세포 노화도 억제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만 5개 식약처에서 공식 인정한 거는 5개인데요. 이거 외에도 뭐 여성 갱년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1위 나라가 미국이래요. 미국이 뭐 엄청 많은 걸 미국이 1위고 엄청 많이 차지하고, 특히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인삼이 한 뿌리도 안 난대요. 근데 수출을 3조씩이나 한대요. 3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인삼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 갖고 거의 3조 정도를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5조 중에 3조를 스위스에서 한다고 해요. 그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예전부터 홍삼의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종주국이라 하면서 이게 수출량이 정말 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삼단 주식회사에 이제 2019년부터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막 거기 연구원들 거기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애터미 홍삼단에서 많은 이제 좋은 기술로 많이 정말 좋게 만들어내서 이제 전 세계 홍삼 시장을 석권을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홍삼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홍삼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4명 중에 1명 정도는 흡수를 시키는 그 미생물이 소장 속에 그 미생물이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컴파운드 K라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액상인데 이제 천연 과일을 넣어서 또 키즈 홍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또 홍삼도 이제 홍삼도 대기 중이고, 홍삼을 활용해서 남성 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이런 것도 지금 다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다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면역력 생각하면은 이제 애터미에는 해모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변명호 박사님께서 이거를 다 이제 실험을 해봤대요. 홍삼하고 해모임을 같이 먹었더니 선천적, 후천적 면역력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해모임 난 싫어하는 사람은 홍삼 드시면 되고, 홍삼 싫어하시는 분들은 해모임 드시면 되고, 나는 둘 다 먹을 수 있어 하면은 2개 다 드시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삼단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